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 들 때가 있나요? 우리 아기 앉혀놓으면 머리가 한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은데 왜 한 방향으로만 자는 거지? 머리 한쪽이 좀 납작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라면 제가 겪은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출산 전이신 분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생아 때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아기가 4살인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기가 신생아 때 유독 한 방향만 선호하고 한쪽으로만 자더라고요. 제가 인지한 게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헬멧으로 교정 이야기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때마다 병원 가서 물어봤어요. 한쪽 뒤통수가 눌려 보인다고요. 보시더니 눌려 보이긴 하는데 헬멧 교정은 미용적으로 하는 거래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라 마라 이야기할 순 없지만 신경 쓰인다면 집에서 좀 신경 써서 반대로 뉘어보래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자기 해보려고 수건을 더 보기도 했고 깊게 잠들면 머리를 돌려줘 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 방향을 선호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34개월이에요. 납작해진 머리가 자연적으로 펴졌냐고요? 아니요, 그대로 눌린 채 자라고 있어요. 남자아이라서 머리카락이 짧아 티는 좀 나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뒤통수가 이쁘지 않은 정도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매일 보내주시는 알림장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알림장에 그날 활동 사진을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유독 어떤 사진에서 머리 모양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날 머리가 너무 눈에 띄었어요. 머리 모양이 한쪽이 깎인 모양으로 보였어요. 그때부터 자꾸 아이 머리만 보게 되고 만져보게 되고 이제 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뒤통수가 한쪽이 눌린 게 사두증이라고 하는데 심할 경우 자랄수록 안면 비대증이 오고 두개골 조기 유화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심각해져서 동네에 사경을 잘 본다는 병원을 맘카페에서 검색해서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이미 알고 간 내용이지만 역시나 34개월인 지금은 눌린 머리 교정을 할 수는 없대요.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시면서 사경증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어린이집 단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시기도 했고 왼쪽, 오른쪽 천천히 고개를 돌리게끔 유도하면서 관찰을 하셨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머리가 기우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봐도 정면으로 봐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머리를 유심히 만져보시더니 일단 눌린 건 맞고 일반적인 사둔증 모양이 아니니 큰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보래요. 정말 충격이었죠. 솔직히 괜찮다는 이야기 들을 거 생각하고 방문했거든요. 여태 키우면서 한쪽으로 크게 머리가 쏠린다는 건 느끼지 못했고 그냥 눌린 머리가 괜찮은 건지 확인하러 온 거여서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왜 더 알아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뒀을까? 왜 동네 소아과에서만 물어보고 말았을까?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뒤가 눌리면 앞 이마 한쪽이 밀려 나오게 되는데 저희 아이는 앞쪽은 동그랗게 양쪽 다 멀쩡하고 뒤쪽 오른쪽만 푹 눌린 모양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풍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눌린 만큼의 공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공기가 밀려나가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병원에서 연계해준 큰 병원을 예약해 방문했습니다. 머리 엑스레이를 찍고 목 쪽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힘든 4살이라 검사를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주더라고요. 초음파 할 때는 하도 간지럽다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어요. 검사하고 결과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왼쪽 선천성 근성 사경 판정을 받았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한쪽이 기울었을 거래요. 양쪽 목 근육의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경 때문에 한쪽을 선호했을 거고 그로 인해 머리가 눌린 사두가 된 거고요. 재활 치료를 일단 2달 정도 받고 경과를 쭉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경과가 좋으면 재활에서 끝나지만 여전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재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재활이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재활까지 받고 왔어요. 2번째 재활은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한대요. 재활 치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저희 아기가 유독 오른쪽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오른손잡이여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사경이랑 연관이 있나 봐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양발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발을 먼저 쓰고 오른발로만 오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왼발과 왼손을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해주라고 하셨어요. 또 똑바로 서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발 모양 스티커에 맞춰 5초 이상 서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똑바로 서면 왼발이 바깥을 향해 있어요.
한쪽 발 서기로도 확인을 하는데 오른발은 되는데 왼발은 안 되고요. 일자 걷기가 되는가, 제자리 양발 뛰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경이 이미 양쪽 무게중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사경을 검색해보면 다 전부 신생아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만 나와요. 재활하러 가서 보니 진짜 다 신생아들만 있더라고요. 큰애는 저희 아이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재활을 일단 해보자 하시니 희망은 있나 싶고 이제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지금도 무게중심에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나중엔 더 큰 영향을 줬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영상을 보통 출산 전이나 출산 직후 신생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진짜 그 시기가 사경 진단하고 치료하기 딱 좋은 시기잖아요. 그냥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니라 생각으로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경은 돌 전에 치료하면 치료 결과가 매우 우수하대요. 일단 치료할 때도 발버둥 쳐서 빠져나가거나 도망가거나 할 연령은 아니니까요. 저는 집에서 매일매일 재활 스트레칭 시도를 하는데 몸에 힘주고 까르르거리고 간지럽다고 발버둥 치고 안 도와줘요. 아주 힘듭니다. 사경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3개월 이전 아기들이 엎드린 자세나 앉았을 때 조금 기울어지는 건 그럴 수 있대요. 하지만 천장 보고 바로 누웠을 때도 기울어진다면 사경을 의심해 보시고요. 뒤집기도 한쪽 방향으로만 한다 하면 의심해 보시고요. 한쪽으로만 잔다면 의심해 보시고요. 이게 단순히 머리 모양 안 예뻐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경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사경, 사두증 잘 보는 병원을 꼭 찾아서 가세요. 그냥 동네 소아과 예방접종할 때 지나가듯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소아과 전문의라도 사두증이나 사경에 대해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봤을 때 꽤 머리가 눌리거나 한쪽으로 쏠린다면 사두증과 사경일 경우가 많다고 하니 전문 병원을 방문해보세요. 방문해서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안심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시다가 더 큰 원인 파악을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연령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사경과 사두증을 검색해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